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빼도 박도 못하고 2022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2021년 12월 31일 여러분들은 내가 2022년 1월 1일부터 운동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담배 끊어야지, 술 줄여야지, 살 빼야지 이렇게 수많은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음력으로도 2022년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입춘이 되잖아요. 입춘에는 살짝 기온과 상관없이 이렇게 콧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그 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봄처럼 주식시장도 이제 차분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돈다방 미쓰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2022년 2월달 화이팅, 건승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드림이MK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서 더 잘 되길, 더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겠네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 좀 버텨보십시오 막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이 막 하락했을 때 여러분 투매하지 마세요. 좀 버텨보세요. 막 이렇게 조금 있으면 연준이 연들이 50bp는 무슨 얼어 죽을 이런 얘기 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 저는 요즘에요. 알고리즘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완전히 소름 돋았던 일이 뭐냐면 이제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강아지랑 산책을 갔다 오다가 갑자기 초고추장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초고추장을 제가 막 퍼먹는 건 아니고 이제 뭐를 찍어 먹으려고 초고추장이 필요했는데 이제 갈등을 한 거죠. 아, 내가 만들어 먹을까? 아니면은 슈퍼에서 만들어진 거를 사다 먹을까? 그리고 고민을 막 하다가 살짝 배가 고팠던 터라 집에 가서 초고추장을 만드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슈퍼에서 작은 거 하나 사다가 먹어야겠다. 그리고 초고추장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시 이제 유튜브를 켜고 배고프니까 뭘 먹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튜버예요. 초고추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뜬 거예요. 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야, 이제 이 알고리즘이 내 머리까지 읽나?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강아지랑 산책하고 집에 오면서 머릿속에 초고추장을 생각하면서 휴대폰으로 뭐 초고추장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게 맛있는지를 검색해 보지도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뜨는 첫 번째 있는 영상이 초고추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소름이 돋아가지고요. 먹다 체할 뻔했습니다. 네, 참 알고리즘이 이래저래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2월 1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살짝 이제는 좀 두려움이 앞서실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설 연휴로 쉬는 동안에 뉴욕 증시가 계속 빠진다면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개장되는 날 이렇게 뉴욕 증시가 반등하고 이러면 참 타이밍이 괜찮은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 뉴욕 증시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증시가 개장되는 날 이거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걱정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에 화장실 변기에다가 쏟아 부어서 물을 내리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걱정은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어제 방송인가 그저께 방송에서인가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뉴욕 증시가 계속 하락했을 때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너무 최상의 시나리오에 흥분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최악의 시나리오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응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욕 증시 2월 1일 화요일 증시 상승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78%, 그리고 S&P 500이 0.69%, 나스닥이 0.75% 상승했고요. 지금 3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죠. 1월 28일, 1월 31일, 그리고 2월 첫날 3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제가 새벽에 확인해 봤더니 살짝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마이너스로 진행되다가 혼조세도 보이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증시가 이제 크게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시황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목이라 함은 뭐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시황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반등 타이밍에 애플의 실적이 잘 발표돼서 애플이 어찌 보면 이번 반등장에 마중물 노릇을 한 거고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했을 때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나 뉴욕 증시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데인데 발표되는 실적들이 그닥 나쁜 게 아니었어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는 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점점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뉴욕 증시 급락장에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에 지금 172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업들 중에 78.5%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뉴욕 증시에서 미국이 연준이 매파여서 금리 인상을 6번 할 것 같아서 7번 할 것 같아서 50bp 할 것 같아서 이런 공포감 때문에 실적이 완전히 퇴색됐었죠. 그런데 이제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극복하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나오는 것이 기업 실적들이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나라 증권사를 포함해서 외국계 뭐 대형 투자 은행들이 내놓는 보고서에 쫄지 말고 그들의 말에 흥분하지도 말자 이겁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7월인가 6월 달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700포인트 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바로 그쯤이 우리나라 코스피의 고점이었습니다. 완전히 인간 지표가 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 은행, 외국계 은행들도, 투자 은행들도 미국의 금리 인상의 우려감으로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말이 변동성 장세죠? 이거는 막말로 빠지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작년에 3,700포인트 간다 그랬을 때 막 흥분하신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 반성문 쓰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막 또 추락할 것 같아서 물론 미쓰리 방송을 듣고 그래 제가 뭔진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한번 미쓰리 덕분에 멘탈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버티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이번 증시에 막 또 그냥 정말 마치 연준이 금리를 7번, 8번 할 것처럼 막 공포에 뜨신 분들도 공포에 떠신 분들도 반성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 하락장에 하락했었던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교훈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미쓰리가 아무리 여러분 저는 미쓰리는 뭐 시장이 급락하고 이런 거 워낙 이 바닥에서 별꼴을 다 봤지만 제가 별꼴을 다 보면서 여러분 저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거 정말 누구 말 맞다나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멘탈을 잡아줬던 게 바로 이 두 가지를 저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 두 가지만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뭐 주식시장에서 대박 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멘탈은 잡고 있어야죠.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은요, 인간은 정신력 그리고 아주 냉철한 그 멘탈만 쥐고 있으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며요. 뭐 지금 우리가 호랑이 굴에 잡혀간 것도 아니고 그까지 지금 주식시장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멘탈 못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뉴욕 증시가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지금 점쟁이 반스를 계속 맞추고 있죠. 연준 위원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흥분하고 공포에 떨고 그래? 우리가 무슨 50bp 언제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정 멘트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증시를 안정시키는 발언들을 합니다. 자, 어제는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였고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였죠. 예, 어제 방송 참조하시면 됩니다. 50bp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날은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제 방송, 그러니까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요. 확실하게 50bp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뉴욕 증시가 또 3일 연속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50bp 아니에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살짝 경계심은 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요.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월에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 50bp 금리 인상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3월 달에 50bp 인상도 가능하대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떨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이미 예전에 올렸었어야 되는데 못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의 기준금리 맞추기 위해서는 그 수단, 그러니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는 50bp 왜 못해요? 문제는 뭡니까? 50bp를 인상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3월에 25bp 금리 인상 지지할 것이다. 50bp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확신이 부족하다. 그죠? 봤잖아, 니네. 이번 장 하락하는 거 봤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50bp 하니? 뭐 이런 거겠죠. 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수준에서 머무르다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굳이 50bp를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1월 달과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수준에서 머무르다. 이러려면 3월 달 25bp 금리 인상에 확실한 힌트를 주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유가가 좀 하락해야 돼요. 예, 유가가 하락해야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 2월 초입니다. 예, 그래서 살짝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 연준 위원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50bp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욕 증시가 1월 달에 금리 인상 안 됐지만 3월 달에 금리 인상 확실시 여기 플러스 50bp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서 너무 공포에 떨고 있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나서서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25bp입니다. 라고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50bp의 금리 인상이 지금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도움이 안 되겠어요? 증시예요. 지금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나오면요. 증시 난리 납니다. 예. 이게 50bp 금리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미쓰리가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미쓰리가 모는 종이에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니네 집 벽에 모는 종이 붙여놨냐고 물어보시길래 이제 그 정도 이제 이 바닥에 있었으면 머릿속이 모는 종인 거죠. 머릿속에 있는 모는 종이에다가 탁 지표를 그렸더니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경제 지표가 미쓰리 예상으로는 좀 부진할 것이다. 그래서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경제지표 부진하고 거기에다가 연준 의원들이 이제 50bp 금리 인상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해주면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지금 시나리오에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부진했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 ISM에서 발표하는 1월달 제조 PMI 지표 57.6이었는데요. 전월 58.8보다 부진했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업체인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1월달 제조 PMI 지표는 55.5가 나왔는데요. 이건 전월 57.7보다도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에서 발표하는 1월달 제조 PMI 지표는 모두 전월 대비 부진했다. IHS 마켓에서 발표한 1월 제조 PMI 지표 같은 경우는요, 202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이죠. 2월 4일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오미크론 영향으로 부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부진할 거라는 것에 오미크론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 넣지 않았는데 아마 뉴욕 증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겠죠.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다면 그것을 혹시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게 될까봐 그거를 완전히 틀어막기 위해서 무슨 소리야?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오미크론 영향으로 부진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지표 부진하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이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1월달,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최종 판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 지표는 살짝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오미크론 영향도 있긴 하지만 오미크론 영향보다는 이미 작년 11월, 12월달 FOMC 회의에서 올해 금리 인상 혹은 대차 대조표 가능성을 열어놓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들이 미리 반영이 돼서 경제에 지금 스며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에너지고 유가죠. 3월 달에 FOMC 회의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둘러싼 긴장감 얘네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근데 미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얘네는 싸울 생각이 없어요. 예, 싸웠으면 벌써 싸웠을 텐데 안 싸워요. 그냥 이슈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사실 푸틴이나 이런 각국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지금 뭐 미사일 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 나라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 죽겠는데 그래서 약간 시간을 더 유지하면서 뭐 협상을 한다, 뭐 긴장감을 조금 더 유지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다가 제 생각에는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긴장감이 살짝 해소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오펙 회원국들과 비오펙 회원국들도 이제 양심이 있어야죠. 그동안은 몇 년 동안 너무 저가였으니까 그런 그 산유국들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졌으니까 그래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니네가 지금 돈 좀 벌어라.
이렇게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게 용납이 되지만 야, 니네 이제 그 정도로 팔아먹었으면은 증산 좀 해야지. 또 이런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니슬이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3월달 금리 인상은 하겠지만 50bp는 힘들다. 만약에 국제 유가가 뭐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미국의 물가 지표가 막 고공행진한다. 그래서 다시 50bp 금리 인상설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번 하락장처럼 또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인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가능성은 없는데 증시에서는요. 어느 정도 또 증시가 이렇게 좀 뜨겁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어떤 투자은행이나 이런 애들이 또 아니야 3월달에 50bp 할 것 같아 또 이렇게 떠들어 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어제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인터뷰를 보면 확실하게 3월달에 25bp 금리 인상인데 지금 뉴욕 증시가 3일째 살짝 돌아가니까 이날 발표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살짝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하시면서 이제 시장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2월 3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다시 개장이 되는데 뉴욕 증시가 3일 연속 상승했다. 어떻게 하락하면 어떻게 하라고 겁내시기보다는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50bp 금리 인상 할 것 같은 공포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럴 수 있어요. 50bp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하진 않겠는데 그래도 이번 2022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6번, 7번 할 걸 이렇게 깝죽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때문에 뉴욕 증시가 또 상승세를 또 좀 멈추고 또 조정받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주린이들께서 생각하시는, 주린이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참여했을 때 그 주식 상황은 이제 빠이빠이예요. 굿바이, 사요나라, 안녕입니다. 그런 장세는 이제 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이게 좀 지루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 지루하다라는 것은 일명 이제 횡보인데 횡보에 좀 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 자체가 올라와 있고 그 지수를 올려놓은 유동성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에 뭐 변동폭이 뭐 20포인트, 30포인트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일단 그런 정도로 움직이고 올해는 여러분 어떤 시장이에요?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 힘드시면 제가 방송에다가 제 이메일 올려놨잖아요. 그래 물론 저도 잘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 미쓰리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당장 이제 2월 3일 목요일 우리나라 증시 반등 이어가겠죠. 지난 28일 날 금요일 날 이어서 어쩌면 이제 2700포인트를 한 방에 막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반등 혹은 상승을 즐기시되 오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평온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평탄한 마음, 평정심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연준 위원들이 50bp 아니에요라고 안정을 시켰지만 50bp에 대해서는 안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상 횟수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종목들이 회복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시고 이제 만회해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갑자기 흥분 모드로 바뀌시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 한번 잡아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